고3 수험생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넘어 본격적인 수시 모집 여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이 대학 입시의 핵심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사실상 확정되는데요. 마침 대학별로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까지 공개되면서 이제는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이 수많은 전형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법, 경기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지금 확정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특징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올해 수시 모집은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2027 대입 수시 모집은 처음으로 수시 모집이 전체 대학 선발 인원의 80%를 넘긴 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시가 65.8%인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무려 89.5%로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27 대입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대입입니다. 즉 내년 2028 대입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내신 체계도 바뀌고 수능 과목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수시 모집 비중이 80% 돌파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요. 그런데 이 학교별로 이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분량도 참 많고 용어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 수험생들이 어떤 것부터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 전형별 지원 자격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검정고시, 특성화고, 농어촌 지역 혹은 고른 기회 전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해당 전형에 자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로 지원 자격에서 문제가 되어 불합격한 학생이 매년 몇 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전형 방법과 인원을 보는데 특히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정보가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그런데 이 전년도 입시 결과는 인원이 달라지거나 전형 방법이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올해 어떻게 달라졌나, 특히 여기서 면접의 유무라든가 비율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수시 모집도 뭐 세부 전형별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뽑는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해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즉 서류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이 서류평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수시 모집 요강은 대학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요강 안에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전형에 대한 안내를 쭉 한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 후반부에 학생부 평가 방법 안내라는 별도의 꼭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대학의 수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것도 실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 또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그 역량별 비율이라든가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등을 모두 요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각 대학의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시 모집 준비하다 감이 좀 안 올 때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창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학 어디가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입니다. 이 교과 전형은 저희가 평균 등급을 가지고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 입학 전형은 환산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환산점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학별 유불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사이트에 자기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 학과, 전형을 선택하면 그 대학의 방식에 따라 환산 점수를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성적을 과거 입시 결과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시 요강에서 찾을 수 있었던 어떤 전형의 특징, 서류 평가 방법, 면접 평가 요소, 전년도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고요. 아주 핵심적인 걸로요. 대입 상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올리면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에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점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도움도 꼭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고3 수험생 기준으로 이 수시 모집에 활용할 수 있는 성적은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습니까? 네, 일단 학생부 전형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학별 환산점을 산출해 봐야 됩니다. 이 대학에 따라서 성적 산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일부 교과 혹은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성취도에 따라서 점수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들 중에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에 가면은 한 번만 성적을 입력하면 전국 모든 대학의 성적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 외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끔 대학에 따라서는 뭐 원점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특히 종합전형에서는요.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고요. 전공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이수 권장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수 권장 과목을 자기가 이수했는지 그리고 해당 과목의 성취가 좋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소홀한 경우가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수 권장 과목도요. 어디가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수 권장 과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지역의사제,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인데 정원 대부분을 수시에서 뽑습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역의사제로 인해서 일부 의대 선발 인원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을 더 뽑으면 입학 성적도 좀 내려갈 수도 있겠고 입학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일부 학생들은 지역의사제가 생기면서 의대 입시 결과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과거에 1,500명 증원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의대 입시 결과가 뭐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학생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때 1,500명 증원에 비하면 약 500명이 안 되는 증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좀 섣부릅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10년이라는 의무 복무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사제로 하는 것은 10년 의무 복무에다가 거주지 조건, 학교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진료권이냐 광역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진료권에 따라서는 모집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이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면허를 취득하는 게 10년 의무복무 이행이 법적 조건으로 붙는 일명의 조건부 면허라는 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곧바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잘 이용해서 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